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지속 가능한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이고요. 저는 유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세션에 오실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좀 기대하고 오셨나요? 네, 이 세션이 백엔드 세션이기도 하고 이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도 있으니까 인스테스트를 어떻게 작성할지 뭐 이런 기술적인 내용 혹시 기대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이분들은 네, 죄송하지만 다른 세션을 듣거나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지속 가능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좀 최소한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는데 왜 기술적인 내용을 안 다루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마음가짐과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은 완벽한 인스테스트 작성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이 개발 방법을 바라봤는지 이게 조금 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쵸? 자, 그러면 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개발 문화를 도입하거나 할 때 어떤 문화를, 아니, 어떤 마음가짐을? 네, 그거에 대한 힌트는 이 ATDD by Example이라는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ATDD를 성공시키는 이제 모든 팀들은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팀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완벽한 어떤 개발 문화나 규칙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 팀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문화가 뭔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점진적으로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을 도입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을 도입하시거나 좀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인스테스트나 ATDD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니 왜 저런 고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뭐 팀 프로젝트 안 해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듣기에는 조금 공감이 많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발표 대상은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을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셨거나 아니면 학습해 보셨던 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그리고 효과적인 개발 프로세스 적용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발표에서 나오는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개선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순서는 이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이 뭐고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하는 개발자 류성현이고요. 현재 우한테크 코스에서 웹 백엔드 과정을 저희 팀원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발표에서 얘기하는 인스테스트가 뭔지 그리고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이 뭔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스테스트의 어떤 사전적인 용어는 이 시스템이 인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고객이 시스템을 인수할 때 인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테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에서 얘기를 하면은 요구사항이나 기능의 완료 기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 로우 레벨의 코드 단위의 검증보다는 좀 더 하이 레벨의 기능 단위의 검증을 하는 테스트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형태를 보면은 인수 테스트를 구현할 때는 UI 테스트나 API 레벨의 테스트를 많이 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수 테스트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방법론이 바로 ATDD, 인수 테스트 주도 개발입니다. 이 인수 테스트를 작성할 때 단순히 그냥 요구사항만 보고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인수 테스트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뭐 사용자 스토리라든지 인수 조건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들도 같이 해 나가는 게 이 ATDD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테스트 이후에 기능을 구현할 때는 이런 TDD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좀 복잡하죠? 단순히 그냥 인수 테스트 작성하고 기능 구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사용자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인수 조건도 만들어야 되고 뭐 테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게 되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하려면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 도입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능 구현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수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규칙만 세워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인수 테스트를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인수 조건을 어떻게 도출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스토리를 도출하는 과정도 같이 경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이 순서대로 처음에는 인수 테스트를 이용해서 기능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인수 조건을 도출했던 사례, 마지막으로 사용자 스토리를 이용해서 전체 사이클을 도는 사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저희 팀이 어떻게 기본적인 규칙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개발 문화나 이 조직 문화를 지속시키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얘기해 주셔도 돼요. 회초리. 아, 좋죠. 예. 준팍과는 다음에 아무도 같이 팀을 안 할 것 같네요. 또 다른 거 혹시? 어떤 내가 개발 문화를 도입하고 싶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팀, 그죠? 팀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팀이 필요하겠죠?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효율성, 효과성. 맞아요. 또 없나요? 아, 납득. 아, 좋습니다. 이 두 분의 말을 조금 섞어보면은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효율성과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좀 비슷해요. 어쨌든 이게 왜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야 내가 도입하고 싶은 어떤 조직 문화를 팀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개발 그 문화나 뭐 실천 방법이라 하더라도 공감을 못 얻으면은 이게 지속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저도 처음부터 인수 테스트가 막 좋고 뭐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이게 진짜 필요한 활동이구나를 좀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아한테크 코스는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직접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교육이라는 도메인을 처음 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이 팀에 왔을 때. 그래서 이 도메인도 되게 낯선데 이 시스템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제가 했던 기술 스택이랑 달랐어요. 그래서 엄청 멘붕이었었거든요. 부담도 컸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되어 줬던 그런 것이 바로 인수테스트였습니다. 이 인수테스트는 이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뿐더러 각 기능이 어떤 시나리오로 동작하는지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줬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세부적인 스펙들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어요. 만약 강사 입장에서 내가 만든 이 강의 자료가 어느 시점에 교육생들한테 전달되는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직 준비도 덜 됐는데. 그래서 이게 수강 신청을 하면 바로 보일지 아니면은 강의 시작이 되어야만 이 강의 자료가 보일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해 보려면은 로컬에 띄워 봐야 되고 또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 셋을 또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테스트가 있어서 그냥 눈으로 봐서 대충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면서 로그를 보면서 아,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는가 이거를 조금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팀에서 가지고 있던 이 인스테스트 작성 규칙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이 인스테스트를 또 찾아보시면 블랙박스 성격을 가진 테스트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프로덕션 코드에 더 의존적인 테스트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이 API 레벨의 E2E 테스트를 만들도록 규칙을 정했었고
그리고 이 테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픽스처들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인스 테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어요. 아니, 이 규칙만 가지고 만들 수 있나? 나중에 어떤 규칙이 생기면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불안은 한데 딱히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그 우려했던 상황이 오지는 않았어요, 빨리.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개선은 하긴 했어야 되니까 언제 개선을 했냐? 바로 이 정기적인 개발 회의를 진행할 때나 아니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기적인 개발 회의를 할 때 그때그때 바로 개선을 했던 건 아니고 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 그 공감대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해결책을 바라볼 때 개선을 했어요. 이제 그게 아니면 이게 또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뭔가 문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 공감을 못 얻으면은 각자의 경험에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해결책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답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뭐 가위바위보로 할 것도 아니고 뭐 다수결로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사실 개선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명확했고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되게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완벽한 규칙을 만들어서 했던 건 아니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단 급한 해결을 먼저 해놓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던 인수 테스트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좀 중요했던 인수 테스트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깨지는가 좀 살펴봤더니 격리가 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됐던 테스트가 의존하고 있던 다른 테스트 픽스처를 수정을 했는데 이 문제가 되는 테스트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 방안을 찾고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방법을 하나씩 만들었죠. 첫 번째는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이거 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아주 잘 해결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정말 해피했을 텐데 테스트 개선이라는 작업 자체가 이 우선순위가 되게 낮은 작업이잖아요. 뭐 컨벤션을 맞추든지 이런 실제 어떤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좀 밀렸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밀렸을 때는 처음에 되게 불안했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찝찝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 나갔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했던 이슈들은 그 사이에 없어져요. 문제의 심각성이 없어져서 괜찮네? 이렇게 이제 해결했던 것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우선순위가 높은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더욱 빨리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에 대해서 심각도를 공감을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개선을 한 사례인데 아까 이제 격리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격리를 위해서 메서드 분리랑 클래스 분리를 할 때 이 픽스처들의 네이밍 컨벤션들도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혼자 따다닥 하기보다는 리뷰와 페어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코드 리뷰,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었고 논의를 했던 내용은 항상 기록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안 그러면은 저번 주에 했던 논의를 오늘 또 하고 있고요. 오늘 했던 논의가 다음 주에 또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 기록을 남겨서 우리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결정했던 거는 빠르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칙이 자리 잡혔다 하면은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새로 오시는 팀원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바로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가이드를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 테스트를 작성을 해갔고요. 근데 또 항상 고비가 지나가면 다음 고비가 오더라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 시스템에서는 기능이 많아졌고요. 그 기능이 많아진 만큼 인수 테스트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 테스트만 증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인수 테스트 코드들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이게 최소한의 규칙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기능이 적을 때는 되게 시나리오도 단순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니까 테스트도 길어지고 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새로 오신 팀원분들이 인스테스트를 작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작성을 안 하지? PR을 보는데 인스테스트가 없어. 그래서 왜 작성을 안 하지? 해서 여쭤봤죠.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바쁘대요. 그래서 사실 교육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니까 바쁜 거 알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또 피드백을 받았는데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엄청 그때는 좀 큰 좌절이었거든요. 충격이었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 문화인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해서 라고 생각은 했지만 티는 내진 않았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큰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인스테스트도 좀 보기도 싫었고 개발도 좀 손도 놓고 했었어요.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인스테스트 가지고 개발해 가는 그 과정이 되게 저는 즐거웠거든요. 즐겁게 개발을 했었던 그 감정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스테스트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팀원분들도 할 수 있게끔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스테스트로 좀 가꿀 수 있게 개선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공감대를 얻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 있으니 테스트를 좀 더 쉽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테스트를 재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결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이 큐컴버라는 도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큐컴버를 조금 확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구사항에다가 이 메서드를 매핑을 해서 테스트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된 인수 조건에 따라서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측에는 어떤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가 적혀 있고요. 해당 문장에 매핑되는 메서드가 저렇게 있습니다. 이게 또 좋다고 한 번에 바로 도입할 수는 없겠죠? 일단 설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왜 좋은지 그리고 이걸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 또 이걸 바탕으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수 테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또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에 있는 코드 먼저 넘기려고 했었어요. 이 큐컴버 형식으로 맞춰서 개선을 점진적으로 했었고요. 도메인 이름으로 파일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그리고 메서드 이름에도 도메인을 포함시켜줬어요. 이거는 한글 이름.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인텔리제이로 검색할 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죠. 원래는 테스트 메서드가 있었으면 거기서 로컬 변수로 이전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재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변수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유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쉐어하는 객체를 만들었고 이 쉐어하는 객체에서 앞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을 찾으니까 또 규칙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명시적으로 할지 암묵적으로 할지를 고민하다가 일단 명시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사가 과정을 생성한다라고 했으면 생성한다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그게 생성돼서 공유객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생성된다라는 단계를 넣어서 그 공유객체에 넣는 것까지 명시적으로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뭔가 이 형식에 영향을 받는 방법론인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동작은 하게끔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에 뭐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하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인수 테스트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피드백이 좋았어요. 큐컴버 사용 경험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피드백도 얻을 수 있었고 일단 최초에 큐컴버 도입했을 때 기대했던 부분을 조금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 커브나 초기 설정 리소스가 많이 들어요. 이 큐컴버를 배워야 되고 또 설정을 해야 되니까 또 큐컴버를 설정할 때
스프링 버전도 JUnit 버전도 큐컴버 버전도 딱 맞아야만 돌아가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은 삽질을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리소스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컨벤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수 조건을 어떻게 도출하지라는 그 다음 고민이 바로 생겼습니다. 이건 다음 챕터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고비가 지나가니까 또 다음 고비가 오더라고요.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자,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인수 테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당연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인수 테스트 작성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럼 뭘 검증하지? 라는 이제 그 다음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저희도 개발할 때 요구사항이랑 시나리오를 나름 만들어 가면서 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좀 부족함이 있었고, 근데 이게 뭐 만들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팀원들이 기대했던 시나리오랑 좀 다른 형식으로 도출되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능이고 같은 요구사항 해결이 맞긴 한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좀 다르네? 이런 부분이 또 생겼었고, 또 인스 테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 성공 케이스, 그 해피 패스만 계속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외 케이스나 대항 케이스도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봤는데, 또 이 테스트 드리븐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ATDD는 다양한 역할 간의 효과적인 협업을 지원한다고 해요. 나는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협업 도구처럼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인수 조건을 도출할 때 팀원들 다 같이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ATDD에서는. 그리고 이 다 같이의 범위가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기획자도 QA분들, 테스터분들도 같이 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권장하고 있어요. ATDD에서. 이제 이거의 목적은 팀원들 간의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을 좀 더 프로세스화 했어요.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사용자 스토리 형식으로 일단 도출을 했었고요. 사용자 스토리를 어떤 부분이 만족되면은 이 사용자 스토리는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 요소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용자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완료 조건으로 할지를 일단 포스트잇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완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피드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용자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완료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조건 기준이 좀 많이 달랐어요. 누구는 확인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는 미작성된 것도 확인해서 당사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작성된 목록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완료 조건이 달랐고, 그리고 이 완료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추는 것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개발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런 인수 조건 도출을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개발을 진행하고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의 차이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스토리도 같이 도출을 해봤는데, 이거 사용자 스토리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스토리 매핑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이 사용자 스토리 매핑은 사용자 스토리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가 각각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자세히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거 사용자 스토리 매핑을 하게 된 계기는 이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드민에 생각보다 기능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 합류한 팀원분들이 어떤 기능인지를 일단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 기능을 누르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파급 효과도 두려워서 잘 못 건드리는 상황을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냥 기능 파악도 할 겸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 스토리 매핑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 맵을 만들어 봤고요. 이 결과물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과정들이 조금 더 중요한데,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 먼저 사용자 스토리 매핑에서 제안하는 방식대로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방식대로만 해도 그만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저희는 뭐 히스토리에 대한 싱크,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이해도 싱크, 그 다음에 개선사항 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질문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따로 정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원래 과정에는 없는 단계들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할 부분을 조금 집중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브레인스토밍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하려면은 몇 달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논의만.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 기간에 고민해야 될 부분만 고민하자 해서 나머지는 다 빼고 고민할 부분만 남겨두고 이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용어 정리도 해가면서 했어요. 같은 기능인데 다른 용어로 부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팀원분들은 다른 기능으로 인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고, 기능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기 위해서 화면 캡처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기대했던 대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에 대한 히스토리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완벽한 건 없죠.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저는 한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1시간을 3-4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워크숍들을 진행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라운드 룰을 정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활동이 무엇을 위한 활동인지에 대한 싱크가 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다 달라서 약간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 룰을 꼭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최대한 장려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기록해 두면은 다음에 또 혹은 다른 팀원이 와서 참여할 때도 되게 좋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이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사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그런 과정을 중간중간에 넣어줘야 됩니다. 형식에 매몰되지 말고 처음부터 완벽한 방법을 찾아가지 말고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방식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은 결과물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 갔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포스트잇을 이쁘게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지금 삐뚤어졌으니까 다시 붙여줘야 돼요 하면서 막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화와 이 생각에 대한 싱크, 이해도에 대한 싱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 팀에서 어떻게 개선해 갔는지를 조금 소개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인수 테스트를 어떻게 도입했는지,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를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그리고 이 인수 테스트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마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작해서 상황에 맞는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팀 아직도 추가적인 개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방법도 완벽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어서 진짜 조금씩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모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아까 그라운드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없이 진행한 워크숍이었는데 처음에 논의가 엄청 길었어요. 이 좌측에 보면은 엄청 논의가 많아서 썼다 지웠다 하다 보니까 나중엔 체력이 다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도출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못 도출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속 가능한 문화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꼈을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라고 하면은, 문화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지속적인 리뷰와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팀에서 또 해 나가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저희 조직에 맞는 개발 문화를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 지금은 백엔드 위주로 인스테스트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프론트엔드나 모바일까지 확장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진행했던 우한 테크 세미나에서 인스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다라고 해서 꼭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그 세션이 끝나고는 반드시 인스테스트 주도 개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